네, 반갑습니다. 트리니티 수능 영어 황혜리입니다. 벌써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9월 모의평가는요, 여러분들이 6평보다는 다소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현장의 학생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평을 통해서 이번 9월 모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9월 모평의 난이도를 살펴보고, 자, 이 난이도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감을 했는지, 출제가 어떻게 됐길래,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길래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그러했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살펴봤으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 체감 난이도의 이유를 통해서 앞으로의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9월 모평의 정답률입니다. 자, 이번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요, 1위부터 5위까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케이스에서 빈칸, 빈칸, 순서, 삽입, 빈칸,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고난도 유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이 쫙 배치가 됐습니다. 자, 정답률의 퍼센테이지를 낮은 것부터 선생님이 1위부터 낮는데, 이 정답률을 보면 20%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번 시험이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웠겠다. 상위권의 학생들도 쉽지 않았을 시험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등급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2025학년도 작년에 있던 수능이죠. 2025학년도 수능은 1등급 비율이 6%였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한 1등급의 비율이 6%에서 8%,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변별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1등급 비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의 1등급 비율이 6%였다면 여러분들이 6평 때 봤던 그 모의평가의 1등급 비율은 무려 19%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를 풀고 나서 꽤나 기분이 좋았던, 그렇죠? 모두에게 이 희망을 줬던 모의평가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모평이 끝나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러면 9평은 정말 어렵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9평이 여러분 6평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어렵게 나왔었죠. 네. 자, 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2025학년도 수능보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9월 모평, 그러면 왜 그렇게 6평보다 심지어는 작년 수능에 견주어도 될 만큼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을까? 뭔가 출제의 변화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보통은 우리 수능 영어에서 출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예 독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자체를 굉장히 꼬아놔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글을 읽다가 이 자리의 문장 구조의 위치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독해는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독해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리 작년까지 많이 사용됐던 방법인 선택지 자체를 굉장히 난해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해야 되다 보니 지문의 난이도는 다소 평이해졌지만 선택지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요인이 많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잡았던 키워드 독해. 지문에서 주제 문장이 대충 이거네.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 단어가 많이 반복됐어. 그럼 키워드겠죠. 그럼 주제 문장을 대충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키워드 대략적으로 찝었을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선택지에서 그런 키워드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많으면 2개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답을 고를 수 있었는데, 자, 작년부터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죠.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봤던 키워드가 1번부터 5번까지 상당히 다수 포진되어 있고 정말 정확하게 주제 문장을 명확하게 내 말로 풀어서 할 만큼 파악을 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오답을 내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를 굉장히 난해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를 확 높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키워드나 강조 포인트 위주로, 예를 들어서 however 문장 있네. 나는 이것만 보고 답을 찍어야지. 발제독해야지. 주제 문장은 보통 문두랑 끝에만 배치가 된대. 그러면 난 그래 앞이랑 뒷부분만 읽고 주제 문장을 찍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빈칸이 여기 뚫려 있으면 옆부분을 읽은대. 보통 여기에 답이 배치가 된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킬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오셨다면 독해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이번 9월 모평의 정말 핵심은요. 선택지 어려웠습니다. 선택지 어려운 거 그대로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보통 선택지를 난해하게 가져가면 지문의 난이도를 살짝 낮춰줘. 그리고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정말로 사실 수능 영어의 본질, 선생님이 늘 강조해왔던 문해력, 그것을 충실하게 평가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24번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자, 24번 수도원에 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지의 이 지문에서 however이나 이런 강조의 연결 없이 지문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쭉 나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문장 간의 긴밀한 연결을 고려해 가면서 읽는 독해 연습, 문해력 연습을 해왔던 친구가 아니라면 굉장히 글이 어디가 도대체 주제 문장이지? 라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해왔던 문해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렸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킬러 문항의 배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이 지양되었던 게 얼마 안 된 추세였습니다. 원래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역은요, 여러분들의 문해력, 영어에 대한 여러분 문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기조로 약간의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문의 단어 자체를 어렵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겠지만 단어는 기왕 쉽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문의 단어 자체를 어렵게 가져가면 아주 쉽게 지문의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번과 3번 선택지도 난해하게 가져가면서 지문도 어떤 스킬이나 키워드 강조 포인트로는 풀기가 어렵게끔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라 그랬죠? 문해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풀이 비결, 빈칸이 여기 뚫려 있으면 지문을 여기를 보고 이런 곳에 매달리지 말고 더더욱 여러분 본질에 여러분들의 남은 학습 기간의 방향을 맞춰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파악 파트입니다. 20번부터 24번, 물론 21번은 함축 의미 파트에 들어가긴 하지만 함께 살펴서 보면은요, 우리 대입 파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문의 추상성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키워드나 아니면 연결어로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꼼수가 아닌 진짜 글 읽는 연습, 첫 문장부터 첫 문장에 하고 싶은 필자의 의도를 잡아서 다음 문장으로 연결하고 모든 문장이 다 하나의 이야기를 위해서 통일되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글을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저희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 상승, 점수 상승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꼼수가 아닌 진짜 글 읽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파트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답률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우리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자, 빈칸 추론 유형을 보면 특히나 1위와 2위 모두 우리 빈칸으로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이 빈칸 추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 늘 강조하죠. 지금 선생님이 오늘 총평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문해력 없는 스킬을 지양할 것. 자, 그 다음에 빈칸에서 반드시 확인할 빈칸 문장 내에서 두 가지의 습관화입니다. 첫 번째, 대명사, 두 번째, 부정어. 이번에 부정어가 또 정말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33번에서 not necessary. 그 다음에 40번에서 hardly ever. 자, 이거를 잡고 풀어야만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답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것이고 이번에 빈칸 시즌에서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가 잘 되는 부분에 의존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요. 자, 31번에서 보면 decorative. 뭔가 이렇게 장식하는 측면이 마지막에서 글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혔을 텐데
글의 말미다 보니까 기억도 잘 나고 또 그 부분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편하게 서술되어 있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억에 잘 남는다 그래서 그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친숙함, 이해가 잘 되는 것에 속아서 답을 찍지 말자라는 거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습관을 가지고 문해력에 기반해서 나에게 친숙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찍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 파트입니다. 우리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오답률에서 가장 높았던 지문에서 포함되어 있듯이 37번은 그래도 수험생들 여러분들께서 다소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다. 그리고 39번은 정말 매우 어려웠고요. 자, 그러면 순서랑 문장 삽입의 파트의 특징이 뭐냐? 이 순서와 삽입 파트만큼은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실수가 굉장히 잦은 부분, 문해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도 공부를 영어 별로 안 해도 늘 1등급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항상 걱정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글의 연결과 또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어떤 자연스러움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글의 연결의 단절을 늘 느껴가면서 푸셔라 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답 선택의 기준 자체가 단절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2번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꼭 끝까지 읽어보고 가장 이 중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곳에 찍어야 됩니다. 네,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단서의 활용은 기본이고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글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39번에 같은 경우 이 글의 흐름을 따라가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서 극명한 차이가 갈리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이 안 되겠지 하는 건 우리 더 이상 배제해야겠죠. 그런 생각은. 자, 그러면 구평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문해력이 수능 영어의 본질이다. 여러분의 학습 방향성은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문해력을 기준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 자, 만약에 그렇게 우리 3월부터 연습을 해오셨으면 이번 구평에서도 여러분 등급 상승, 점수 상승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월 모평 전까지는요. 그동안 빈칸 순서 삽입에 6평 이후로 집중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빈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문해력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월 모평 이후까지 요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마치고요. 수능 전까지는 파이널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 수능 전까지 여러분 파이널에서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위해서 어떤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지문이 엄청 쉽고 선택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지문으로 연습하기보다는 원래의 영어 영역의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문해력을 위주로 물어보는 지문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불안해도 어떤 문제풀이 스킬에만 매달리는 연습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 꼭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 선택지가 굉장히 난해했구나. 내가 더 이상 키워드나 주제 문장을 대충만 알아서는 단 독해가 어렵겠구나를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원인을 잘 잡으셔서 우리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수능 영어를 여러분들이 알차게 또 안전하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총평이었습니다. 네, 트리니티 수능 영어 황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